안녕하세요. 미나가 썰린공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구통상과 통상지원팀의 임경란 팀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요. 네. 아니, 사실은 오늘 팀장님이랑 저랑 미팅이 있었는데 미팅을 우리 라디오에서 해보면 어떨까 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손주 FM 보이는 라디오에 출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미팅을 이렇게 라디오에서 해보신 적 처음이시죠? 예, 재밌습니다. 네. 제가 오늘 원래는 다른 데서 미팅 하려다가 우리 컨텐츠로 만들어 보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네. 모셔봤습니다. 우리 팀장님, 국제통상과 통상지원 팀장님. 보통 통상과에서는 수출 일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안 그래도 제가 의상 복숭아밭에 간 적이 있는데, 네. 거기는 경북 통상에서 나오셨더라고요. 네네. 네네. 그래서 그 집 복숭아가 홍콩 백화점에 수출한 적이 있었대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복숭아를 해외로 수출하고 경북 통상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네네. 해주고 수출 있는데, 지원. 네, 수출 지원. 네. 근데 단가를 너무 싸게 불렀나봐. 그래가지고 네. 너무 싸서 안 된다고. 그렇구나. 네. 네네. 그랬던 걸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홍콩 쪽에 갈 것 같으면은 홍콩 현지 시장에 과일 좀 가격 조사를 좀 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다가 타깃을 맞추면 될까 보고 가격을 선정해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그런 정보에 대해서 일반 농가에서 알기는 어려우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됐나 봅니다. 예. 우리 팀장님께서는 그럼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이제 중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이 해외 수출, 판로 지원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A to Z 해가지고, 예. 그렇구나. 그러면은 코트라랑 다른 점이 뭐예요?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밑에 있는 이제 기관인 것이고, 네네. 또 코트라는 이제 전국에도 또 그 지사들이 있거든요. 네네. 해외에도 지사들이 있잖아요. 네, 대구에도 이제 코트라 대경 본부가 있고 저희랑 같이 일하고 있죠. 같이 일하고 대구시가 계시구나. 있고 저희 지역에 보면은 코트라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중진공 도 있고 뭐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기타 등등 다 저희랑 같이 손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해주는 일이 다 비슷비슷한가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트라 같은 경우에 자기 본인들 기관에서 하는 업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 업무를 저희 대구시하고 협력해서 같이 지원할 수도 있고. 네네. 네. 그 기관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협업을 하고 있죠. 그렇구나. 네.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내가 내수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그 시장 정보도 모르고 바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성주에 참외 같으면은 어느 시장 쪽으로 맞추면은 참외가 잘 팔릴지 그런 것도 정보 시장 조사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고. 네네. 그리고 또 시장 조사가 되고 나면은 이제 현지에다 바로 이제 뭐 법인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 그런 역할을 코트라 해외 무역관들이 해주고 있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해외에서 이제 판로가 좋다. 그러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수출을 해봐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독립적으로 법인도 세울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코트라를 활용해서 하면 되죠. 네. 시장 조사나 이런 걸 할 때는 저희가 일부 비용을 또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네. 그럼 시장 조사할 때 뭐 회사들은 뭐 경력이 있고 이렇게 하면 잘 할 수 있지만 이런 농상품 하시는 분들은 농사만 지으니까 좀 이렇게 접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려면 이제 코트라를 활용해서 시장 조사를 하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제가 봐서는 경북 같은 경우에는 경북 AT, 경북 통상이 AT? 있으니까 네네. 그쪽을 통해서 아마 그쪽에서 해외 무역관들은 다 코트라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거래 가지고 세계 129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 거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할 수가 있죠. 아마 그 중간 역할을 경북 통상에서 해줄 겁니다. 그리고 또 경북 도청에도 외교통상과가 있어서 거기에도 이제 저와 같은 대구시의 통상팀과 같은 통상 지원 팀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쪽에다 컨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용은
비용은 없죠. 와우, 그렇군요. 네네. 찾아보시면 네네. 정부 지원 사업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많습니다. 네, 맞아요. 다 찾아먹는 사람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아유. 다 검색을 하고 열심히 찾아봐야 돼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맞아요. 상품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내가 가장 내 입맛에 맞는 거를 또 하시려면 또 발품을 맞아요. 조금은 팔아주시는 네. 게 네. 맞습니다. 네, 전화만 하셔도 안내가 요새는 다 되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대구 통상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중소기업 이런 거 수출입해 주시는 수출 전담으로 하고 계신다 하셨잖아요. 네네네. 대구는 그럼 지금 수출하고 있는 품목들이 네. 뭐가 있을까요? 대구에서 가장 많이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기계 부품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요. 그 중에 한 20%, 50% 수준이면 그 중에 한 20% 넘게가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이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전자전기가 한 10%, 그리고 섬유 쪽이 한 10%. 저희 그렇습니다. 화학 쪽이 요새는 또 많이 2차 전지 쪽이 많이 성장하면서 화학 쪽으로도 많이 수출이 되고 있어요. 네. 요새 자동차 이렇게 살려면 1년은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게 보통이더라고요. 그 전기차 그죠? 때문에. 반도체도 그렇고. 네. 대구는 원래 섬유의 도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섬유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대구가 일본이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넘어갈 때 그 경공업을 이제 저희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기능을 맡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70년대, 80년대까지는 70년대는 가장 성황기였고 80년대까지도 섬유가 우리 나라의 산업화를 이끄는 데 많이 앞장섰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 우리도 이제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산업이 넘어가면서 지금 섬유 쪽이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산업 비중이 조금 약화는 됐죠. 네. 그죠. 네, 요새는 또 섬유 쪽이 일반 이런 직물 쪽이나 원사 쪽은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서 노동력이 싼 곳에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좀 특수 산업 쪽이나 특수 섬유 쪽으로 그쪽으로 나가야 될 그게 나는 게 맞죠. 네. 근데 베트남의 이런 쪽도 그런 쪽으로 나가진 않을까 하는. 네네네. 점차적으로 본인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선진국 시장에 봉제 기능을 많이 맡고 있어가지고 조금은 저희랑 만약에 특수 산업이나 섬유 쪽으로 나가는 거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군요. 네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게 그럼 섬유랑 화학, 전지, 그 다음에 또 가장 많이 대구에서 수출하는 거, 기계 부품, 기계 부품, 자동차 부품, 맞아, 그리고 자동차 화학, 부품. 그리고 전기, 전자, 섬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아시죠? 워렌 버핏이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투자한 한 데가 한국의 대구텍이라고. 네네. 대구텍 복지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때 유일하게 워렌 버핏이 대구를 2번 들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미나 쌤이 어떻게 그런 걸 다.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워렌 버핏을 만나려고 대구까지 왔었어요. 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대구 살 때였거든요. 진짜. 네네. 그래가지고 이명박이 워렌 버핏 그때 대구텍 왔을 때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만나달라 했는데 워렌 버핏이 그런가요? 네. 그때 복지로 쓰라고 200억인가? 주고 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네네. 대구텍 들어가기도 힘들고, 네네. 거기는 약간 인맥 없으면 들어가기 힘들더라고요. 인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네, 맞아요. 제가 과거에 이제 세계 에너지총회 추진위원회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좀 지역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을 좀 산업시찰이나 이런 쪽으로 묶어본다고 대구텍을 방문해서 관계자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네네. 대구텍을 들어오려고 하는 맞아요. 네,
하던 학생들이 타깃으로 해서 되게 오랫동안 준비해서 네, 오고 맞아요. 떨어지면 또 그 맞아요, 다음에 맞아요.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이렇게 3수 4수만 맞아요. 온다 하더라고요. 들어가기 굉장히 그또 네. 한 번 들어가면 잘 나오지를 않으니까 네네. 뽑는 인원도 잘 없고 네네네. 네, 들어가기가 굉장히 복지가 잘 돼 있다 네, 하더라고요. 복지가 장난 아니라 네. 막 그렇게 주주님께서 막 쓰라고 이렇게 투척도 하시고 네네네네. 하시니까 거기 사장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네, 맞아요. 맞죠. 예. 네. 그 패밀리 비즈니스 회사라 가지고 아하. 네, 네. 그렇구나. 네. 아직 주식 상장 안 된. 네, 맞아요. 하고 싶지도 않고. 맞아요. 할 필요도 없고. 네. 그렇죠. 맞아요. 거기에서 그 산학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 고등학교 또 하나 하고 있잖아요. 기계 대중금속공고? 이름이 바뀌었나? 그게 대구텍 거거든요. 네네. 네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 상동 지나서 가창 가는 그쪽에 이제 예. 학교 하나 있어요. 네, 맞아요. 아, 그게 그래. 대구텍 거예요. 오, 예. 대구에 대해서 많이 아시네요. 네, 많이 합니다. 남편이 대구 사람이거든요. 예. 네, 또 대구에 또 살았고 남편이 솔직하게 그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네, 그래서 더 잘 알아요. 네, 그래서 더 잘 알아요. 네. 안 그래도 남편분이 후원 칠하시니 미남이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대구 분이셔가지고. 그래서 대구에서 많이 대구택이 좀 많이 기여를 하나 봐요. 네. 대구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네. 사시는 분들은 대구가 이제 가성비가 짱이다. 이런 맞아. 예. 저희도 이제 대구에서 공무원 생활하니까 먹고 살지 이 월급으로 서울 가면 힘들겠다. 서울 공무원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공무원 월급이 지역별로 다르지 않고 다 통일인가요? 예, 일반적으로 비슷하죠. 저희는. 네. 아하, 그렇군요. 일반적으로는 월급은 비슷하고 이제 달라지려면 수당일 텐데 그것도 이제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네, 이렇게 조금 조정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뭐 많이 달라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대구에서 가성비 있게 사는 게 좋긴 하죠. 맞아요. 대구는 워낙 싸니까 물가도 싸고. 물가가 좀 안정적이고 맞아요. 다른 지역이 안정적이고 가격이 이렇게 너무 싸거나 너무 비싸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적정 수준의 그 금액이고 네. 근데 문제는 인건비도 제일 싸다는 거. 예. 대구가. 네. 맞아요. 대구. 그러면 우리 통상 지원팀에서 수출 업무를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좀 중소기업 말고 소상공인도 이런 지원을 받아볼 수 있나요?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또 부서가 또 따로 있어요. 네. 수출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이게 해외에 수출하는 것 자체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든 게 해외 바이어들이 뭔가 이렇게 계약을 맺고 거래 상담을 하고 계약을 맺고 하려면은 그 기업들이 오래 유지되고 존속되고 이런 신뢰 관계가 이런 게 조성이 돼야 되다 보니까 네. 그런 이력이 있는 기업을 좀 원하죠. 네. 예. 바로 이제 이 상품이 좋다 해서 그 바이어들은 바로 계약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기업 신용도를 좀 보죠. 그 사람들은. 그러면 혹시 해외 박람회 갈 때도 여기 이 부서에서 지원을 좀 해주나요? 네, 합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보면은 해외에 이제 해외 진출 초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참여 기업들을 뽑아서 해당 전시회에 인솔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해외 공동관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 걸 할 때는 저희가 연말이나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할 때 신청해서 하시면 되고. 조건이 있나요? 조건요? 네. 저희랑 이제 수출 관련해가지고 MOU를 맺은 그런 기관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유망 프리미엄 전시회를 본인들이 한번 기업들과 함께 그 공동관을 유치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심사를 통해서 그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전시회를 선정하게 되죠. 네. 개별로도 또 따로 받죠. 저희는 이제 그거는 개별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이렇게 이제 같이 해외 공동관을 여러 그쵸, 번 그쵸. 경험한 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한정된 그 전시회에 가는 것보다는 또 자기 기업의 특성에 맞게 다른 전시회도 가고 싶어 하거든요. 개별적으로. 그런 전시회에 참여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1년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수준으로 전시회 참가비를 또 지원해 줍니다. 예, 부스 운영비를. 네.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부스 운영비가 얼마 정도 하나 해외는? 그건 기업마다, 그게 전시회마다 다르거든요. 아. 전시회가 프리미엄급으로 갈수록 네. 한 개 그 부스당 가격이 비싸고, 네. 그리고 이제 좀 등급이 조금 낮을수록 싸지거든요. 네. 네. 어떤 데는 그냥 3 곱하기 3 그거 하나가 네. 몇백만 원 하는 데도 있어요. 프리미엄은. 네. 그러면 그걸로 천차만별이에요. 비행기랑 그렇게 다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또 자부담이 조금 더 들어가나요? 자부담이 들어가야죠. 비행기 값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안 해주는 것도 있고, 네, 우선 다 달라서, 네. 그렇군요. 안 네. 그래도 제 주변에도 이제 홍삼 하시는 분이 계신데 해외 박람회를 엄청 많이 다녀오셨거든요. 네. 다 지원받고 가시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저희 팀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을 거고, 또 그런 사업을 뭐랄까 기관에서 이게 그 그러니까 주관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사업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시면 그렇게 될 맞아요. 수도 있겠죠. 네, 네. 그것도 발품을 열심히 팔아야죠. 발품. 요새는 또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공모하는 통합된 사이트들을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사이트를 자주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요번에는 뭐가 또 새로운 거는 없나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박람회 이러한 사이트는 어디를 들어가야 찾을 수 있나요? 박람회 사이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출 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대구는 네네. 아마 경북도 그런 유사한 사업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정보. 지역이 이게 경북이라 되는데 맞아요. 예. 아마 그래도 사업은 내용은 전체적으로 비슷할 거라고 맞아요, 보고 맞아요. 네. 경북에는 또 그 해외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많이 아, 매년 그래요?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구나. 네, 네. 기업들이 다 알아서 찾아갈 것 같습니다. 알아서 찾아간다. 하여튼 공모를 계속 모든 사업은 저희가 다 공모를 통해서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모해 놓으면 그 사업을 잘 공모하는 거를 잘 보시고 네. 하시면 그게 이제 연간 계획도 있고 뭐 월간 계획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간 계획에 보면 요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사업들은 이제 곧 시기가 오면 잘 보시면 네, 신청 가능하실 거예요, 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이제 딱 공고 떴을 때 딱 신청을 해야죠. 네네네네. 요새는 또 문자 서비스로 해가지고 무슨 사업이 지금 공고 중입니다 하고 문자가 가기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하려면은 쉽게 접근할 수가 맞습니다. 있어요. 또 한 번 지원을 해놓으면 메일로 그와 유사한 이런 게 네.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더라고요. 네네네. 아마도 네, 맞아요. 네. 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우리 팀장님 어떻게 하다가 이제 통상지원팀에 오시게 됐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그러니까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자리가 한 군데만 있지는 않거든요. 뭐 한 3년 단위로 뭐 인사 이동이 날 수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뭐 오래 있으면 5년씩도 있지만 최대 5년은 또 한 부서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못 있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른 부서로 가려면 또 최소한 1년에서 2년 있다 가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인사 규정들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2년도부터는 계속 경제 파트에 있다 보니까 계속 인사가 나도 경제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전공이 그쪽이셨어요? 어떤 전공, 뭐 대학교, 네. 대학원 때요? 네네. 대학원은 저는 또 미국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MBA를 했고요. 와우. 네, 그리고 그 대학은 영문학을 졸업했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네. 그럼 유학 시절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유학 시절. 네, 어느 지역에서 계셨어요? 저는 이제 뉴 잉글랜드 지역에 보면은 로드 아일랜드라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네, 그 대학원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대학원을 마치고 들어오셔서 그럼 바로 공무원 시험을 보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 저희는 이제 학사로 들어왔는데 네네. 들어와서 보면은 각 지자체마다 그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보면 네네네. 이제 해외 유학 프로그램도 있고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이제 유학 프로그램을 제가 6급 달자마자 신청을 해서 해외 2년 동안 네 그래서 이제 다녀왔죠. 너무 좋은데요? 네, 어차피 이제 직원들의 역량이 올라가야 또 시정 발전에도 그렇죠, 기여가 그렇죠.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중요시하는 지자체에는 아마 그런 유사 프로그램이 다 있을 겁니다. 와, 신기하다. 네. 사실 저희 고모도 네. 지금 미국에 계신데 네. 원래는 그 상고를 나와가지고 은행에 취직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프루덴셜 투자증권에 계시다가 네네. 과장을 달고 대통령상까지 수상을 했거든요. 근데 대학을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네네. 유학을 보내줬어요. 네, 유학을 보내줬는데 돌아올 생각을 안 하네. 그냥 눌러 앉아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런 증권에서 이제 과장으로 달면은 다 이게 해야 되는 그게 있잖아요. 할당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또 여기는 금액이 캐파가 엄청 크니까 거기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나 봐요. 근데 미국에 가서 전혀 그런 스트레스 안 받고 너무 좀 여유롭게 사니까 네, 그 길로 그냥 사시더라고요. 근데 또 회사에서는 또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또 그분한테 또 의무 복역 기간이 또 있지 않나요? 네. 있는데 안 오시던데 그냥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했나? 네. 네. 그래서 좀 신기하다 생각했었죠. 네. 그러면 짧게 지금 음악 한 곡 듣고 올까요? 네네네. 네네네. 우리 팀장님께서 아까 추천곡으로 김성호의 회상을 추천해 주셨어요.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요거 음악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몹시 불던 날이었지. 그녀는 조그만 손을 흔들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의 눈을 보았지. 하지만 붙잡을 수는 없었어.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지만 멀어져가는 뒷모습 보면서 두려움도 느꼈지. 나는 가슴 아팠어. 때론 눈물도 흘렸지. 이제는 혼자라고 느낄 때 보고 싶은 마음 한이었지만 찢어진 사진 한 장 남질 않았네. 그녀는 울면서 갔지만 내 맘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그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은 한두 번 원망도 했었지만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 너무 내 맘을 아프게 했지. 서로 말없이 걷기도 했지만 좋은 기억이었어. 너무 아쉬웠었어. 때로는 눈물도 흘렸지. 이제는 혼자라고 느낄 때 보고 싶은 마음 한이었지만 찢어진 사진 한 장 남질 않았네. 그녀는 울면서 갔지만 내 맘도 편하지는 않았어. 그때는 너무나 어렸었기에 그녀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네. 때로는 눈물도 흘렸지. 이제는 혼자라고 느낄 때 보고 싶은 마음 한이었지만 찢어진 사진 한 장 남질 않았네. 그녀는 울면서 갔지만 내 맘도 편하지는 않았어. 그때는 너무나 어렸었기에 그녀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네. 오, 너무 좋은 곡인데요. 팀장님, 그러면 네. 제가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전통주, 특산주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낙동강주조라고 네. 그 막걸리랑 리큐르 요런 종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수출을 목적으로 좀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유일하게 중국에 네. 신선 우유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국 신선 우유 1위가 연세 우유예요. 그래서 중국 유제품 기업 1위인 1위 유업이 이제 연세 우유를 이제 그거에서 이제 납품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유가 되면은 막걸리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네네. 해외 시장 지금 주류 이제 한국 막걸리 이런 거 어떤가요? 막걸리. 지금 아직 저희 대구에 있는 기업 중에서 막걸리를 수출하는 기업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뭐라 그럴까? 제가 국내에서 이제 해외 친구들 이렇게 막걸리 이렇게 대접해 보면 네.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반응이라면 해외 나가서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나 뭐 일본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막걸리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예, 좋아해요. 예, 네네. 미국 사람들도 좋아하고 네, 맞아요. 주변에 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한 번씩 대접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안타까운 게 예. 와인은 굉장히 좀 보편화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술인 막걸리나 예. 소주 약간 그런 것들은 이게 좀 약간 수출이나 좀 해외에 널리 보급화가 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네네. 좀 약간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게 또 K 문화로도 또 자리 잡을 수 있는 네네. 그러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텐데. 예. 라이스 와인으로 해서 맞아요.
떡볶이는 코리안 스파게티, 파스타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박지범도 소주를 좀 해외로 수출해 보려고 네. 해서 원소주를 이제 출시하게 됐잖아요. 근데 네. 생각보다 이제 국내에서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해외에 나갈 양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나 대표님도 그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박지범은 아니라서. 예. 이름도 이게 그러면은 막걸리 이름인가요? 낙동강 주조 어. 회사 이름이에요. 어, 회사 이름이고 예. 네, 이름은 정하셨어요? 막걸리 네 브랜드명? 참외로 참외. 저희가 성주니까 저는 계절주를 만들려고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그 날에 나는 계절 그 특산물로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런 A급들 말고 좀 못난이 상품들 있잖아요. 네. 못난이 상품들은 아무래도 생긴 게 좀 그래서 잘 판매되지 못해서 좀 폐기 처분되는 게 좀 많거든요. 네.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게 쓰레기 문제, 그 다음에 처리 비용, 탄소 발생 이런 환경 문제로도 또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푸드 리사이클로 해서 좀 새로운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보자. 네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주류랑 네. 천연 발효 식초 요거 2개를 하려고 해요. 식초도 술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술을 잘 만들어서 발효를 해야 이게 식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의 발효 막걸리도 발효잖아요. 같은 맥락의 발효라서 이제 식초는 식초라고 안 팔고 넥타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팔려고 해요. 괜찮지 않나요? 예. 이름이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머리에 쏙 들어오네요. 그죠.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외국인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고. 네. 그리고 아까 참외 같은 경우에도 식품 리사이클링? 네, 푸드 리사이클. 푸드 리사이클링. 네. 네, 그것도 푸드 리사이클링. 예, 그런 업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또 이제 ESG 관련해서 맞아요. 그런 큰 공헌까지 네네. 넣어놔서 네. 요새 또 가치 소비가 맞아요. 되게 집중받는 네네. 사회다 보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많이 도와주세요. 미나 대표님 하여튼간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참외가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또 참외는 해외에는 없고 대한민국에서만 이제 참외가 나오다 보니까 참 외롭주. 참 외롭죠. 어때요? 이름 어때요? 그 싱글 타깃입니까? 네. 아니 싱글 아니더라도 사람은 외로우니까. 네. 네. 참 외롭주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참외가 코리안 메론이니까. 맞아요. 네. 메론주네. 네. 그래서 또 근데 토마토도 막걸리를 만들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토마토 그다음에 겨울에는 이제 뭐 밤고구마 이런 식으로 이제 네네. 계절주로 만들어서 딱 그 계절에만 먹을 수 있게. 네. 괜찮네요. 네네. 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시 미국에 살 때 보니까 이제 할로윈이 올 때쯤 되면은 그 호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호박 파이부터 해가 호박 그 비어도 있고 맥주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이 되게 막 나오더라고요. 드링크도 나오고 그 시즌이 되면은 완전 호박이 10월 달을 점령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단호박 막걸리도 정말 맛있습니다. 예. 호박 먹습니다. 저도.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페스티벌도 좀 기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좋네요. 할로윈은 이제 단호박 막걸리로 해서 이제 할로윈 이제 페스티벌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할로윈이 재밌죠. 맞아요, 네. 맞아요, 재밌죠. 네. 이번에 이태원 너무 기대됩니다. 이태원 네. 가시려고요? 제가 사실은 이태원에 시장 조사하러 가거든요. 왜냐면 송주는 너무 참외 축제 이런 거만 하다 보니까는 우리 송주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할로윈 축제를 한번 해보자. 왜냐면은 경북에서 따로 청년들을 위한 할로윈 축제 이런 거는 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아시는 이제 의원님께서
명분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참회의 고장인데 갑자기 생뚱맞게 할로윈이라고 하면은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시골들은 그 뭐지 국제결혼을 해가지고 예, 갑자기 단어가 다문화. 다문화 가정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다문화 가정을 할로윈 축제로, 원래 할로윈이 이제 우리나라 그게 아니라 해외 미국 이제 그런 문화니까 그렇게 해서 다 같이 한번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문화 가정이랑 해서 다 한번 즐겨보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제 이태원에 시장조사를 가기로 했는데 겁이 나요. 왜요? 발을 떼드릴 곳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잖아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태원으로 시장 조사를 가게 되면은 좀 할로윈이 보니까 약간 아이들도 즐기지만 맞아요. 성인들의 그런 그들도 그날 되게 즐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태원 쪽은 아이 버전은 아닐 것 같다. 가족 그렇죠. 버전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이제 청년 버전이죠. 청년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네네.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서울 아니면 수도권이 아니면은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거리나 콘서트 이런 게 이런 지방 대구 경북 쪽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전에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영국에서 실험적으로 뭐 축제를 뭐 메타버스식으로 기획을 했는데 어떤 기차를 타고 그 기차 안에서 이제 드레스 코드와 이런 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종착역 어디에 그러니까 하면은 또 그 미션을 수행하고 뭐 이런 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공간은 이제 벌판이지만 메타버스 안에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왜냐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건물들이나 있으면은 그렇죠. 동작이나 이런 거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런 뻥 뚫린 공간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그거를 메타버스와 함께 연결하고 그리고 또 그 열차는 각 다른 지역에서도 이 지역으로 모일 수 있게 그런 거를 아이디어로 하는 거를 너무 괜찮다. 들어가지고 오히려 성주 같은 경우에는 도심이 아니고 외곽지니까 맞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주변 지역에다가 홍보를 해서 한 곳에 성주라는 곳에 다 모여서 그렇죠. 성주에서 그런 축제를 할 수 있게 하는 네네네. 것도 재밌을 거. 네. 네, 미션 수행하면서 괜찮네요. 네. 약간 오징어 게임처럼. 그치. 맞아. 잘 대본에 하시네, 우리 박미 대표님은. 맞아요. 그렇게 하면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사람들 막 바글바글 모일 것 같은데요?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박미나 대표님 어느 만큼 성장하시려고 지금. 아니, 군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네. 이게 또 군이 하려고 이제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건데 좀 그렇지 않으면은 힘들더라고요. 제가 성주군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최근에 느낀 거는 되게 관광 쪽에 되게 신경을 쓰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좀 약간 여기도 왜냐면 여기가 인구 소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층을 유입을 많이 시켜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관광 이런 거 오면은 유치가 되려고 신경은 많이 쓰는데 문제는 여기가 관광 지역은 아니에요. 왜냐면 문화 뭐라 그래야 되지? 유산? 네네. 이런 게 많고 하다 보니까 놀거리가 없어요. 문제는 놀거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와서 이제 노는데 보면은 거의 이제 문화 쪽 이제 뭐 역사, 유적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런 거는 학습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전에 어떤 걸 들었을 때 여기서 메타버스 게임 뭐 그런 경진인가 이런 걸 해가지고 1등한 게 보니까 뭐 그 세종대왕의 태실을 지켜라 뭐 이런 거를 메타버스 게임으로 해가지고 뭐 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참여축제 때 얘기하시는 건가? 네, 뭐 그런 얘기도 들었고 또 성주에는 또 아시아 최대 워터 테마 뭐 파크가 있잖아요. 아라월드인가? 아라월드는 있는데 아시아
아시아 최대라고 전에 제가 아, 네이버 정말요? 검색하니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닌 것 같던데. 아니에요? 잘못 봤나? 이상하네. 그래서 성주가 상당히 관광 쪽에 그 좀 뭘 신경을 쓰고 계시구나 생각이 들어서 아라월드 한번 오고 싶던데 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아라월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어, 제가 주변 얘기를 듣기로는 네.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래도 놀 수 있으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다 양평 가고 가평 가고 아, 그쪽으로 많이 가고 네. 이상하게 이 가격이 송주 올 바에는 차라리 다른 데 가서 이제 빠지를 놀고 거기에 이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좀 더 둘러보고 오겠다. 그렇네. 예,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렇겠다. 거기 가면 주변에도 놀거리가 맞아요, 많으니까. 맞아요. 성주 여기는 성주 오고 어디를 가야 될지 맞아요. 모르겠다 이 네, 말이구나. 맞아요. 네. 놀거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적지 이런 거는 많은데 음. 레저 스포츠나 놀거리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게 부족해서 이런 거를 좀 집중해서 하면은 네, 왜냐면 지금 네. 관광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네네네. 이게 포인트를 딱 어디에 둬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노력은 참 안타까워요. 많이 하는데 이런 놀거리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그게 좀 약간 부족해요. 그런 시설 이런 게. 성주가 위치적으로 대구에서도 맞아요. 되게 네, 가깝고. 생각보다 가까워서.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수도권에서 그렇게 먼 게 아니에요. 왜냐면 KTX 타고 김천구미역에만 내려도 네. 1시간 30분인가? 이면 도착하거든요. 네네. 근데 김천구미역에서 20분이면 와요. 뭐로 오나요? 버스? 뭐로 오나요? 뭐 올 게 잘 없어요, 사실. 김천 구미역에서 여기 오려면 맞아요. 그래서 데리러 가야 돼요. 이게 뭐 지인이 온다면 태우러 가는데 이게 버스가 잘 안 돼 있어요. 김천구미역에서 송주까지 오는 버스가. 맞아, 그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만약에 무슨 시설이 있으면은 셔틀버스라도 이제 해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지금은 아직 유입되는 인구가 많이 없다 보니까는 버스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부분이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네, 버스 돌리려면 그것도 비용이 맞아요. 상당히 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솔직히 비용 부분도 네. 그런 관광 시설에서 충당이 되니까 사람들이 오면 또 그만큼 쓰고 네네. 또 그게 또 세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 힙합 버스가 있잖아요. 포인트마다 이렇게 스탑하고 네네네. 역까지 딱 가는. 맞아요. 그거를 좀 뭐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선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한데 아직 그게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 와야 그런 맞아. 관광 시설이 늘어나는 건지, 관광 시설이 늘어나야 사람이 늘어나는 건지. 그래서 그렇게 고민이 되시겠지만, 네. 아무래도 접근성이 불편하면 맞아. 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네, 대구에서 여기 성주 들어오는 길도 보니까 이게 몇 차선이지? 2차선인가?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은 유입이 덜 돼서 괜찮지만 만약에 또 성주가 관광지로 또 주변에 알려지고 하면은 도로가 정체되고 이러면 좀 맞아요. 우리 팀장님은 그럼 보통 일 근무 시간이 끝나시면 보통 개인 시간 어떻게 보내세요? 저는요? 저는 좀 이렇게 뭘 항상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 타입이에요, 제가.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안 해본 건 해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타입이고. 네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그 사무실 내에서 근무 시간에는 저희 분들하고 어울리지만 근무 시간 외에는 또 외부 분하고 어울리는 게 훨씬 더 저는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뭐 인생 후반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려니까 인생 전반전을 한번 이렇게 돌아다 보면서 어떤 이렇게
나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하고 또 다시 50년 인생 후반을 이렇게 뛰어야 될 에너지를 좀 갖고 싶다는 의미에서 저는 그때 코로나가 왔을 때 좀 글쓰기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반 준비해서 이제 책을 작년에 발간했고요. 10월에. 네네. 네, 그게 이제 그 곧 들고 책이 계시는 그 책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 책이 아니고 공무원 라나온 일을 먼저 작년에 했고요. 네. 인생 5컷은 올 6월 달에 오. 5명의 신인 작가가 모여서 브런치 펀딩 받아서 한 그 오, 책입니다. 대박. 네, 펀딩 네. 받으셨군요. 네. 오,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책도 2권 내시고. 네, 그것도 하고 네. 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또 이 인생을 또 그러니까 바른 정신 이런 거는 또 올바른 건강한 몸에서 나온다는 생각에 그렇죠, 그렇죠. 또 열심히 또 저는 운동을 또 오, 했습니다. 작년부터. 운동. 네. 어떤 운동 하셨어요? 저 우선은 이제 웨이트를 했죠. 대박. 웨이트를 작년 2월 일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운동하는 게 확실히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 오, 와우. 목표를 세우고 운동을 좀 빡시게 했습니다. 와우. 네. 대박. 예, 그래서 6월 달에 바디 프로필을 찍었는데 네. 이제 공직자가 그런 사진을 찍으니까 제가 오. 상당히 이거를 공개하기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을 거의 고민하다가 이제 네. 수위가 낮은 것부터 살짝 저희 인스타에 라디오에서 한번 공개해 주세요. 사진 보내주시면 제가 바디 프로필 딱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네, 살짝 올리다가 그러다가 했었는데 의외로 또 제가 몸이 잘 만들어진다 하더라고요. 제 오. 나이에 비해서. 제 나이가 상당한데. 그래서 저희 그 센터의 그 대표가 하는 김에 대회도 한번 나가보자. 오, 네네. 그래가지고 또다시 또 새로운 목표가 또 세워지니까 오.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해서 올 5월 달에 그 5월 8일 날 그 K 클래식 대구 네네. 예, 거기 출전했고요. 네. 그리고 21일인가? 그때는 이제 PCA 대구 출전했습니다. 너무 네. 대단하세요. 네. 저도 못 해본 바디 프로필도 찍으시고, 네. 야, 그런 대회까지. 네. 저도 솔직히 바디 프로필 정말 찍어보고 싶거든요. 네. 제가 만약에 바디 프로필을 찍으면 네.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아.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 일이. 네. 바디 프로필 찍는 일. 만약에 이거를 성공해내면은 제가 나머지 일들은 다 그냥 성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한 생각을 솔직히 갖고 있는데 네. 살 빼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는 솔직히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운동을 하면서 느낀 매력을 좀 느꼈던 게 네. 이게 내가 노력한 만큼 보이거든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몸으로 무대에서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저 같은 경우에 일반인보다는 좀 사회의 시민들의 좀 이런 시선을 좀 신경 써야 되는 공직자고 또 중간 간부다 하니까 무대 위에 비키니 거의 다 거의 비키니를 입고 올라가서 포즈를 취하는 게 쉬운 일은 그렇죠.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런 편견을 깨려면 정말 몸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몸이 안 만들어지고 올라가서 제가 그런 비키니 옷을 입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그 과시하려고 하는 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 되게 열심히 준비했고 그래서 이제 그 노비스 비키니는 제가 2등도 하고 실버 시니어에서는 1등도 하고 했거든요. 대박. 그때 그래서 몸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무대에서 그래도 당당하게 워킹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와, 너무 멋있으세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을 때 작년에 네. 등산을 했었어요. 등산을 하니까 좀 약간 이런 말 하면 뭐 같은 등산이 인생 같더라고요. 맞아요. 와, 이 정상 찍기까지가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 다시 내려가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네네. 그래도 꿋꿋이 정상을 찍어보니 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와서 내려다보는 이 풍경 여기에서 오늘 희열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미나 대표님 의견에 공감하는 게 사람은 누구나 한계에 자기를 한번 던져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뭐 글쓰기라는 새로운 그 분야에 도전한 것도 그렇고 또 이런 공직자라는 신분으로서 무대에 선다는 것도 그렇고 그 뭐 체지방을 정말 그러니까 체지방을 그 0점 몇이라도 더 빼보겠다고 네, 그 하는 노력들을 하면서 한계에 저를 던져보니까 확실히 하기 전과 후의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좀 더 남한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나를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할 수 없었다? 라기보다 그런 자기 확신이 도전 후와 전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뭐든지 하려면은 이제 이런 자기 스토리를 쌓아나가고 그런 자기 확신 하에서 쌓아나가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예, 그런 거를 기회가 될 때 많이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운동을 굉장히 안 하고 등산을 처음 한 건데 네. 등산을 사막산을 첫 산으로 올라갔어요. 네. 와 근데 사막산이 이게 내려가는 코스가 있고 올라가는 코스가 있는데 제일 빡센 여기 올라가는 코스로 등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아저씨가 이제 남편이 저랑 이제 제 친한 동생 여기 내려다주고 이제 네. 반대편에 가서 기다리려고 했더니 여기 경비 아저씨가 어구 벌써 가면 안 된다고 등산 해봤냐고. 그러니까 네. 등산 처음이라고 제가 또 땀복을 입고 갔거든요. 아. 아이 그럼 좀만 기다려봐라. 다시 내려올 테니까 기다렸다 태워가래요. 근데 제가 제 거짓말 안 하고 50m 올라가서 토를 했어요. 와 이게 언덕이 정말 가파르더라고요. 근데 처음 등산을 이렇게 빡센 산으로 한번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산들은 너무 쉬운 거예요. 네. 와 진짜 제 그 동생도 이제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들어왔었어요. 네네.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서 이제 저 따라 멋모르고 등산을 갔는데 아 그래도 너무 고마운 게 꿋꿋이 그래도 따라와 주더라고요. 네네네. 그걸 보고 야 얘도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는 애겠다. 네네. 그걸 느꼈어요. 웬만하면 힘들려고 포기하고 다시 내려가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기 몸의 컨디션이 어떤지 항상 체크하면서 무리하게 운동은 안 하는 게 좋은데 우선은 자기 몸 상태를 잘 아는 거, 그 오는 신호를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네. 몸을 또 망가지면은 또 다시 회복하는데 힘들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 체크를 항시 좀 자기 몸에 기울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팀장님은 책도 네. 쓰시고 바디 프로필도 찍으시고 대회도 나가셨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의 또 다른 목표가 있나요? 네, 저는 이제 요즘 들어서 독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하면서 옛날에는 그냥 책을 이렇게 슬슬 보다 보니까 이게 읽긴 읽었는데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박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책을 이렇게 읽고 또 한 번 읽고 이렇게 씹어 읽으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말로써 글로써 내뱉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의 이런 지식화되고 있는 거를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지금까지 성장했던 그런 스토리와 연결이 되니까 네.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 나도 이제 사회에 어떤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플루언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충분히 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저희가 코칭 인증 그거 따려고 네네. 그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저도
앞으로는 좀 이렇게 그냥 단순 공직자로 있는 것보다는 전문 직종으로 좀 나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박사 3학기를 마쳤는데 네, 계속 해서 좀 그런 연구개발 쪽으로 저는 그쪽으로 한번 나가고 싶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연구개발 굉장히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대구에 가면은 그 특구가 있다고 하더라고. 연구개발 특구가 있대요. 네, 있어요. 네, 또 거기서 연구개발 과제를 또 하면은 이제 대학교랑 해서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막걸리를 연구개발해서 이제 특허 같은 거 받아가지고 대구에서 하실 거예요? 대구에서 도와줄게요. 대구에서 할까요? 특구에 들어가야겠는데요. 대구에서 지금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구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괜찮다. 네. 그것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네. 하여튼간 공부라는 게 이제 네. 평생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나에게 용기를 준 한마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그 말이 있더라고요. 우물에다가 눈을 채우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대요. 흙을 채우면은 우물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네네. 눈을 채우면은 우물은 남아 있잖아요. 예, 공부라는 거는 그렇게 쉼 없이 하는 거다. 네. 끝이 없죠, 공부는. 제가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야, 공부는 늙어서까지 해야 되는 게 공부야 이랬거든요. 근데 초등학생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요. 공부를 왜 늙어서까지 해? 뭔 소리야 이랬거든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고 보니 선생님이 왜 그때 그런 말을 했구나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고졸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대학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대학의 필요성이라던가 아니면 대학에 가서 뭐 또 다른 배움이 있나 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유학에 대한 그러한 궁금증 왜냐면 저는 해외에서 대학을 나오고 싶은 그러한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다 방통대 나와서 대학원 가라. 좀 약간 이렇게 말하는 VC들도 계세요. 네. 솔직히 시간이 없어요. 애도 봐야 되고 너무 바쁜데 그래서 전 항상 대학을 가야 되나? 대학의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대학에 대해서 이렇게 왜냐면은 정형화된 지식이 나오는 게 너무 늦어요. 벌써 우리가 이게 유튜브나 맞아. 그쪽으로 너무 우리가 먼저 알아버리고 네.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한데 맞아. 대학에서 이게 시스템화 돼가지고 사회에 나오려면 몇 년 후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요즘 들어서 그런 대학 그 시스템이 이게 좀 뭐 수정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래서 고졸이라는 게 솔직히 부끄러울 건 없거든요. 괜히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인식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지 고졸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내가 봐서는 미나 대표님은 사회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어느 그쵸. 누구보다도. 네네네. 네, 그래서 그분들에 비해 대학 나온 분들하고 비교해서 미나 대표님이 전혀 가치가 떨어지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더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옛날에 제 책에도 있는데 마이다스 IT의 이영우 대표님이 2018년도인가 그 국제인재 포럼에서 말씀하신 거를 보면은 네. 이게 저희가 이제 10대 초반까지 다양한 경험에 노출되는 게 저희 이제 두뇌에서 그러니까 전두엽 부분을 발달시키면서 그런 창의력이나 이런 거 능력이 길러진다 하거든요. 그게 10대가 지나면 안 된대요. 지금 같은 사회에서 뭐 창의력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얘기하고 또 개인 역량의 기본이 또 그렇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미나 대표님 같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오히려 그런 개인적 역량이 뛰어나시고 창의력이 풍부하신 분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분들 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하거든요. 거기는 이제 면접도 AI 시스템으로 오. 면접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어느 대학 나왔는 거 이런 걸 안 적어요. 아 그래요? 그 시스템 통과하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분이 언제 한번 그 근무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그 성과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을 졸업한 거, 그러니까 인류대학, 뭐 이류대학, 기타 대학으로 나눠서 성과를 누가 제일 많이 냈느냐를 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 기타 전국 40등 대박. 밑에 있는 대학을 나오신 네. 분들이 오히려 성과면에서는 더 뛰어난, 네, 인류 스카이를 나온 분들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그게 그 조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전혀 또 그게 그 그렇구나. 좋은 학교 나온 게 네. 꼭 좋은 성과를 내는 건 그렇군요. 아니다. 네, 굳이 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하셨잖아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 왜냐면은 지금 컨텐츠가 너무 좋으세요. 왜냐면은 바디 프로필도 찍으셨고 대회도 나가셨고 책까지 나셨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직업군이 네. 굉장히 좀 약간 보편화되지 않고 특수한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일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 이제 그 사람들이 엄청 궁금해할 것도 같고 네. 해서 이렇게 팔로워를 만들 수 있는 주제거리가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네. 또 키도 엄청 크세요. 저 처음에 슈퍼모델인 줄 알았어요. 키 몇이세요 지금? 저 175요. 봐봐. 이게 옷을 입으면 딱 태가 난다니까요. 몸매도 진짜 너무 좋으셔가지고 인플루언서의 모든 충족하십니다 지금. 네네네. 지금 감사합니다. 팔로워가 몇 명이신가요? 인스타요? 네. 인스타에는 지금 430명. 오. 네. 인스타 말고 또 다른 것도 하세요? 저는 주로 하는 게 인스타고 좀 브런치 그 다음 브런치 네네네.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스북 하고 있고요. 네. 야, 너무 대단하신데요. 인스타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팔로워 1만을 가는 그날까지 아이고. 정말입니다. 1만만 찍으면은 그 이상은 좀 약간 올리기가 쉽다고 하는데 네. 1만 찍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5천 찍기도 힘들어요. 지금 3천 넘었어요. 네, 미나 대표님. 근데 그 3천 넘었는데 그 뒤로부터는 팔로워가 잘 안 늘더라고요. 한계가 그게 네, 맞아요. 네, 이게 올라갔다 쉬었다 맞아요, 올라갔다 맞아요. 쉬었다 그렇게 한다고요. 네네. 예. 그 또 이게 올라가려면 꾸준히 매일 3개는 업데이트를 해야 된대요. 포스팅을 매일 3개는 꾸준히 네네. 해야 이제 1만 그다음에 2만 이렇게 쭉쭉쭉쭉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다 이제 인생 와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하고 남의 얘기만 그러면서 남의 얘기만 듣고 책만 읽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스토리하고 이게 융합이 되면은 맞아요. 네. 내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플루언서가 된다는 거는 내 얘기, 내 목소리, 그러니까 어떤 사회 현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나의 의견을 내고 싶다. 남이 하는 걸 이제 그만 들을 만큼 들었다. 이제 나도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는 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인플루언서가 되는 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라나 언니. 라나 언니. 라나 언니입니다. 라나 언니의 일상. 너무 좋아요. 여기 있잖아요. 라나 언니. 네, 네. 라나 언니. 여기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라나 언니 처음에는 제가 그 책을 쓸 때는 제가 제가 남들이 보면 제가 참 잘 이제 그러니까 할 거 다 하고 어려운 거 없이 잘 살았을 것 같은 그런 그 인생 전반기를 상상을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날 인생이 180도 바뀌면서 한 20년 넘게 고생을 했었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한테 청춘이 좀 없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헐. 그래서 그 책을 처음 쓸 때는 제 이야기를 썼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보면 3부에 네.
있고 네네. 그 당시 항상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분야의 직종의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적을 때라서 저는 그때 제 1호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했던 코로나 그 경험기 체험기를 네 여기 그럼 보면은 이제 그게 일부 팀장님의 이제 살아온 이야기 왜 청춘이 없는지 이야기가 다 나와 있나요? 예, 그거는 저희 3부에 있습니다. 와, 여러분 이 책 꼭 사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주제를 좀 읽어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궁금해서 사람들이 구매할 것 같은데? 네. 주제가 자 대구 코로나 공무원 돌아왔다 집으로 그다음에 803 생활치료센터로 발열 도시락을 아시나요? 생활치료센터의 24시간 심장을 울린 수녀님의 미소 노란 포스트잇과 바구니 안의 편지 잊지 못할 2020년의 봄 평범한 영웅들을 위하여 대구가 보수의 성지라고요? 보수의 성지 맞죠?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민낯 공직사회의 속살 임양아 여기 커피 좀 나오 옛날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요즘 근데 새마을금고 사건 터졌잖아요 아시죠? 그거는 제가 캐치업 못했네요. 네. 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한테 밥을 시켜요. 밥을 하라고. 그래갖고 그 사건이 이번에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언제적 얘기인가요, 그게? 최근이에요. 네. 세상에나. 네. 또 그런. 네. 네. 그래서 엄청 핫했어요. 공직을 향한 문을 열렸지만 여성 공무원으로 살아남기.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새마을 여직원이랑. 네. 공무원을 보는 이중자 때 내 폰의 공익 캠페인 컬러링은 노노. 아 맞아. 보면은 의원님들 전화해 보면은 이 컬러링 쓰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게 다 개인 핸드폰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힘들게 돌아온 공직, 늘어나는 사직자. 여성이지만 여직원은 아닙니다. 세상에 필요한 공무원의 모습. 공평한 숙직 근무란. 내가 말하는 공무원 조직. 학력과 자격증으로 배울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짝퉁 긍정과 복지부동.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 공복의 나이는 281세. 궁금한 공무원의 세계. 이거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나를 찾아가는 여행.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나의 콤플렉스. 내 삶의 주인으로 살기 위하여. 보디 프로필 도전기. 인생은 재즈처럼. 감염병 시대에 더 그리운 그들. 친구. 미미랜드의 추억. 이혼합시다. 화천. 내 인생의 화양연화. 이혼합시다. 이거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와우. 여기 제가 궁금한 것들 천지예요. 여자지만 여직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을 보는 이주자 때 왜냐면 사람들 공무원 진짜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걸 느껴요. 네. 처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그러니까 외부 분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려고 그러면 제 직업을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도 저 외모만 보면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전혀.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얘기 안 하고 놀았어요. 그래야 끼워주니까. 맞아. 그러다가 이제 제가 밝힐 수밖에 없는 게 책을 내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출판사에서는 공무원이라는 단어를 꼭 써야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제 공개하면서 이제 제 직업이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 걱정도 하고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내 생활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요새는 사람들이 저를 참 재밌는 사람으로 봐주는 거예요. 좀 독특한 사람. 네네네. 공무원이지만 공무원 같지 않은. 그래서 저에게 바람이 있다면 저는 이제 아무도 이제 공직 사회가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잖아요. 네네네. 예, 그만큼 이게 뭐랄까 저희 조직이 오픈이 안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그러니까 접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보면 민원 접점에 있는 분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건 아주 일부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부서에 있는 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그런 공직자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의 얘기는 아무도 안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좋아요. 조금 단어 못 보여드리고 이 이야기는 노래를 듣고 이제 그 뒤에 요 책과 이제 공무원들의 직업에 대해서
네. 적어주셨어요. 이면정 사랑은 봄비처럼. 오케이. 네. 요거를 듣고 와서 이제 다음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 미나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듣고 계십니다. 묻지 않을게 내가 떠나는 이유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알기에 야윈 너의 맘 어디에도 내 사랑 머물 수 없음을 알기에 이해해볼게 혼자 남겨진 이유 이제 나의 눈물 닦아줄러는 어디에 지금 나의 곁에 있는 거 그림자뿐임을 난 알기에 사랑은 봄비처럼 내 마음 적시고 지울 수 없는 추억을 내게 남기고 이제 잊으라는 그 한마디로 나와 상관없는 다른 꿈을 꾸고 이별은 겨울비처럼 두 눈을 적시고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내게 남기고 이제 떠난다는 그 한마디로 나와 상관없는 행복을 꿈꾸는 너 기도해볼게 내가 잊혀지기를 슬픈 사랑이 다시 내게 오지 않기를 세월 가는 대로 그대로 무뎌진 가슴만 남아있기를 왜 행복한 순간도 사랑의 고백도 날 설레게 한 그 향기도 왜 머물 순 없는지 떠나야 하는지 무너져야만 하는지 사랑은 봄비처럼 내 마음 적시고 지울 수 없는 추억을 내게 남기고 잊으라는 그 한마디로 나와 상관없는 다른 꿈을 꾸고 이별은 겨울비처럼 두 눈을 적시고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내게 남기고 떠난다는 그 한마디로 나와 상관없는 행복을 꿈꾸는 네. 노래 잘
들으셨나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